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 서비스 접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접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서비스 접점, 서비스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특성들을 머릿속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제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서비스 경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설명됐고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 경제에서의 특징, 주로 어떻게 되냐?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 부분에서의 이러한 혁신형 서비스 같은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이 얘기가 1장과 2장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1장에 관련된 것들은 개요, 서비스 운영 관리, 서비스 경제,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또 하나 있죠. 서비스 주도 논리. 제조와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객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결정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 주도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장에서 배웠던 게 이제 바로 뭐예요? 2장에서 배웠던 게 이제 서비스 전략이죠. 서비스 전략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전략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전략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그 마이클 포터가 제시했던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전략의 특성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제가 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장에서 나왔던 것들 서비스 전략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뭐냐면 2장에서 나왔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 우리 여러분들 서비스 전략이다. 그래서 서비스 전략이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산업의 특성이죠. 산업의. 특히 여기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빠지면 안 되는 산업의 구조적 특징. 그죠?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그러한 분석 도구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전략의 특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 전략의 전개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경쟁 세력 모델. 그죠? 경쟁 세력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런 경쟁 세력 모델이 있고 이 경쟁 세력 모델이 파일 포스 모델이죠. 우리 요거 구성 요소들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규 진입자가 되겠죠. 신규 진입자. 신규 진입자가 나타나면 이거에 관련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대체제죠. 대체제. 대체제의 존재 유무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시장에서의 권력 구조가 지배하는 권한이 누구한테가 있냐? 공급자한테 있냐? 그렇지 않으면 고객한테 있냐?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동일 산업 내에서의 경쟁 강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쟁 세력 모델에 대한 것들,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것들, 서비스 전략에서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머릿속에 두시고, 두 번째, 산업의 특징이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기업 전략이 나오겠네요. 그죠? 기업 전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터널이라 그랬어요. 그죠? 깔때기죠. 깔때기예요. 넓은 데에서 점차 구체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 전략에서 우리 마이클 포터가 제시했던 거, 경쟁 세력 모델도 똑같죠. 마이클 포터가 제시했던 기업 전략에서 전략의 본질이다 이게. 그래서 본원적 전략, 본원 본원적 전략.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래서 이거 제가 뭐냐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두 번째가 이제 어, 차별화 전략이라고 했어요. 차별화 전략. 그래서 디퍼런시에이트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집중화 전략이에요, 그죠? 집중화 전략. 그래서 포커싱.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기억할 때 2x2 매트릭스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죠? 여기는 초기 시장, 여기는 후기 시장. 요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미투 모방 상품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코스트라든지 여기는 이제 차별화 전략을 쓰고 후기 시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앞에서 썼던 시장의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집중화 전략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코스트 기반의 집중화 전략.
차별화 기반의 집중화 전략 이런 형태로 그래서 기업 전략에 관련된 것들도 개념을 잘 한번 잡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전략 나왔으니까 산업이 이러해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이 이러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관련된 것들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 상품하고 이제 서비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STP 같은 것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관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PLC 같은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제품 수명 주기,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전략 같은 것들은 우리 잊지 말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고객 확보 전략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더 퀄리파이어하고 그다음에 어 오더 위너 오더 위너 고객을 획득하는 오더 위너하고 그러니까 우위 전략이죠. 고객을 확보하는 그 우위 전략과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그 최소한의 요건, 최소한의 요건에서 퀄리파이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카노 모델을 빗대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노 모델하고 결합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SG 관련해서 3중 최저선 해가지고, 트리플 버텀 라인.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3중 최저선.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발전, 환경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ESG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ESG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정리가 됐고 뭐 정보 활용해서 뭐 저기 서비스 전략을 만들 때 정보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이제 한 가지 또 저기 중요한 게 저희가 있죠.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제시했던 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래서 이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요거 사각형 2x2 매트릭스로 딱 해서 이런 형태 노동 집약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커스터마이징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서비스의 유형의 분류 서비스의 유형의 분류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죠? 유형의 분류 기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우리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3장에 딱 들어봤더니 신서비스 개발이에요. 그럼 우리 신서비스 개발 3장에서 신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거죠. 신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 2.0, 3.0 해가지고 혁신의 진보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혁신이 초기에는 강했지만 혁신이 계속해서 수정되어서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진보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게 반면에 서비스는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 그러죠. 서비스 전달 시스템 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 그래요. 공급자가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죠? 서비스를. 이 전달하는 이 과정에 프로세스를 변화시켜도 이것이 바로 뭐다?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리뉴얼이라든지 서비스 프로세스를 순서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만 변화를 줘도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이 서비스 프로세스 고객한테 전달하는 이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에서 신서비스 개발할 때 이게 특허라든지 어떠한 혁신의 활동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조와 달리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낮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고 모방하기 쉽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지를 가진 대규모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장을 탈환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 프로세스의 뭐 대표적인 그 기술 혁신의 사례를 특허 사례로 이제 프라이스 라인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올려놓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저기 신서비스 개발할 때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전달할 거야, 설계할 거야,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신서비스 개발할 때 3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프로세스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거야, 이거를 고민하는데 이것보다 또 연결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의 프로세스를 고민하면 뭘 연결되냐면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상품이 서비스 유형, 서비스 상품의 유형이 어떻게 돼? 그것을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슈메너가 제시했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서비스의 유형,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당도 있고 여기 있는 식당도 있고 여기 있는 식당도 있어요. 노동집약도 고객과 상호작용 고객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여기 요 1번이 뭐죠? 1번이? 여러분들 1번이 이게 서비스 숍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바로 공장이네요. 그죠?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팩토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대량 서비스, 매스 서비스. 매스 서비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는 거예요. 식당도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어떠합니다라는 거를 결정하면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호작용이 이게 높은 거고 이게 상호작용이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현재 상점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표준화 서비스죠. 표준화 서비스. 요게 표준화 서비스 반면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건 뭐가 돼요, 이게? 맞춤형 서비스죠. 맞춤형 고객화되어져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서비스의 상품을 전달하는 걸 변경하려고 한다면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게 바로 뭐예요? 생산 라인 방법이라는 걸 얘기했죠. 생산 라인 방법. 생산 라인처럼 어떻게 제조기업에서 프로세스가 A, B 공정, C 공정, D 공정 이렇게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형태의 공정인데 A, B, C, D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생산 라인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분업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자기 일들만 분업화돼서 일하면서 서비스 상품이 하나의 완성되는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 라인 방법을 썼던 게 대표적으로 표준화 서비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맛의 표준화, 프랜차이즈 서비스. 그죠? 뭐 맥도날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분업화 전문화 돼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보는데 건강 검진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 순서대로 분업화 돼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건강검진이 딱 끝나는 거죠. 몇 번으로 가세요? 몇 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것들. 반대로 우리 시점에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프로세스에서 고객화를 중시하는 프로세스로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전달 방법 자체가 달라져. 고객한테 기대하는 바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우리 서비스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딱 정해놓는 거야. 기대 이상의 것들을 우리 못 줍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 요것만 딱 줘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이 차별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신서비스 개발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신서비스의 개발의 유형이 여러분 어때요, 주로? 우리 외국의 사례도 나왔지만 어때요? 주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비스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막 신생국가라든지 이렇게 저기 후진국이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노동 중심형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서비스의 변화의 특징을 보면 주로 어떻게 돼요? IT와 새로운 프로세스가 결합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 서비스 분야로 확충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서비스 개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레디컬 이노베이션. 음. 레디컬 이노베이션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여기 두 가지로 혁신을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디컬 이노베이션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주로. 연구실에서 실험해가지고 어떤 기초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돼요? 적용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테크놀로지 푸시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술이 시장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레디컬 이노베이션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진적 혁신을 얘기하죠. 개량형 혁신. 그래서 얘는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의 기술이 단절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로 이렇게 쭉 기술의 S자형 커브죠. S자형 커브 이렇게. S자형 커브로 갑니다. 이게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왔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예. 생명을 다한 거죠. 그럼 이 기술을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끊어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연속적 혁신이 없어요. 다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어떤 측면에서 레디컬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딱 단절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은 바로 뭐예요? 계속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개량으로 만드는 거죠. 1.0, 2.0, 3.0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량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혁신에 관련된 것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뭐 서비스에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프로세스에 도입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기술을 고객 활용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내부 고객, 종업원들,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수용하는 고객들. 이 사람들한테, 즉, 바꿔 얘기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음. 이 시장 내에서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준비도, 테크놀로지, 리드니스에 관련된 준비도가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세그웨이 같은 것들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차. 법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딜레마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얘기했었고. 그래서 뭐 이건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 중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서비스 블루프린트. 서비스 청사진이네요. 서비스 청사진. 이 서비스 청사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가운데 상호작용선으로 고객이 움직이는 부분과 공급자가 움직이는 부분.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서비스 밸류 포인트. 서비스의 실패 가능점을 이제 이렇게 고객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하자.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움직이는 동선을 뭐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식사하고 전체 계산해서 퇴장해서 나갈 때까지 전 과정을
공급자와 고객이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연결시켜서 어떠한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건 여기 이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기 이거 한 번씩 그려보면 되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물적 증거, 물적 증거 같은 것들. 뭐 띵동 방울 저기 문 하면 이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때 딸랑 이게 벨 이렇게 종소리 같은 거 나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 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다가 티슈를 딱 봤더니 티슈가 없는 거야. 예. 이런 것들. 티슈가 없어 가지고 아이씨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 티슈가 없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적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그다음에 상호작용선, 현장 직원들, 그다음에 후방에서의 지원 업무 조직에서의 고객의 공급자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 이거는 여러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거 과제에 들어가겠죠? 이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디자인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 개념적인 특성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3장에 대한 특성을 했고, 이제 4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4장. 4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의 개념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서비스 전략은 이렇게 돼. 이런 전략들을 고려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자꾸 만들어서 혁신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상품을 자꾸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선도하는 기업들. 오더 위너들이 전형적인 특성, 그지? 기업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을 쭉 이제 분석을 배웠어요. 이젠 바로 뭐냐면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이제 블루프린트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서비스 접점의 문제가 나옵니다. 절차, 이제 프로세스의 과정에 대한 것들은 블루프린트. 그다음에 또 보론으로 여러분들한테 여정지도라는 거 했죠. 그죠? 고객 여정지도. 그래서 스타벅스가 조아나법, 그래서 MOT라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MOT.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MOT의 개념을 기업 사례를 이제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MOT를 갖고 MOT 스탠다드, 그다음에 MOT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MOT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한 것들, 접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서비스 접점, 접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접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서비스 접점이라는 거. 고객과 서비스 접점을 딱 머리에 떠오르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딱 접점의 구성 요소, 음, 구성 요소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접점이라고 하니까 서비스 저기 컨택 포인트예요. 공급자와 고객이 쪼하는 컨택 포인트. 접점의 구성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기업이 있겠죠. 기업이 바로 뭐냐면 조직입니다. 이게 조직. 이게 조직이 되고, 또 하나는 접점에서 실제로 고객과 만나는 현장 직원이 있죠. 현장 직원들. 예, 접점 직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점이니까. 고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세 가지가 접점의 삼각형, 접점 삼각형의 구조예요. 이 접점의 삼각형의 구조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MOT,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에서 이거 저기 투우사가 이제 생과사를 결정하는 딱 마지막 음, 그 순간을 이제 얘기한 건데, 사실은 뭐 고객과 공급자가 만나는 쪼우하는 그 시간, 그 컨택, 만나는 그 순간을 뭐 진실의 순간보다는 결정적 순간이죠. 생과사를, 기업을 생과사를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접점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구성 요소들은 요 세 가지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접점에 대한 것들,
이것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급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장 직원이죠.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는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면대면으로 고객과 공급자가 직접 대면해서 면대면으로 하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정보기술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많죠? 비대면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주문할 때도 어떻게 돼요? 매장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발주 이렇게 주문 넣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더가 들어가면 그거 갖고 번호 불러서 이제 찾아가게 하는 요 그죠? 주문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주는 기계가 있죠. 키오스크가.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햄버거도 주문할 수 있고 커피도 주문할 수 있고 이렇게 주문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어떻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서비스 접점에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고객을 공급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 시작부터 들어가면 키오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시작과 끝이 고객 원차 다 해야 되는 기술 기반,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즉 셀프 서비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 그건 이제 SST라고 하는데,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SST라고 하는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공급자가 없어도 고객이 어떠한 키오스크나 간접적인 어떠한 비대면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절차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절차 과정을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고객이 그 매뉴얼에 들어와서 매뉴얼이 시켜주는 절차대로 움직여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러한 형태. 이게 바로 SST죠. 그죠?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술에 관련되어져 있은 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즉 대면 접촉 중심에서 이제는 뭐예요? 비대면. 면대면이 아니라 고객과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었어요. 유형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버가 바로 이제 공급자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객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무기술 서비스 업점이에요. 무기술 서비스 업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대면 접촉이에요. 그죠? 대면 접촉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면 접촉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술 지원형 서비스예요. 기술 지원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면 서비스 전달을 어떻게 돼요? 내가 고객과 대면으로 접촉,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하면은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버가 고객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정한 어떤 기술이나 장비 같은 거, 도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 뭐예요? 안과 검진, 뭐 치과에서 뭐 저기 치아 미백하는 뭐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막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이런 것들, 뭐 엑스레이 병원 진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기술 지원형 서비스가 되고, 뭐 기술 도움형 서비스 옵션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뭐 재무 설계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기술 도움형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컨설턴트가 나한테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에 대한 것들을 막 수익률, 연금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로 이제 아이디하고 집어넣고 어떻게 됩니까? 웹사이트에 딱 로그인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컴퓨터 노트북에 들어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딱 가동을 시켜서 거기다가 시나리오를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0년짜리 연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입력해서 전체 나오면 전체 수익률이 몇 퍼센트고 중단에 뭐 15년을 했을 때는 저희 수익률이 몇 퍼센트, 10년 했을 때는 몇 퍼센트.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저기 연금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 설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술 도움형 서비스 이런 것들. 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바꿔보면요, 여러분 이름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노동력 중심의 서비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비하고 설비를 이용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적 지원 도구로서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정보기기를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지원이 없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 두 번째, 기술 지원형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기술 도움형 서비스 업종. 이런 형태로 대면하면서 기술이나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대면 접촉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기술 연결형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기술 연결 서비스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뭐 레스토랑 예약하는 것들. 음. 그래서 어떠한 그 예약센터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예약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저기 내가 무슨 극장을 이용하든 식당을 이용을 하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서버의 어떠한 이러한 정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예약을 한다든지 뭐 극장을 뭐 무슨 프로를 내가 영화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 어. 그러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 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 집어넣고 이제 티켓 받아서 나오는 그러한 형태.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PC가 고장 났어요, 여러분들. PC가 고장 났는데 직원이 왜 PC가 고장 났으니까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고치려면 3일 걸린대요. 이게. 3일 걸리고 서비스 차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나 줘요. 어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이제 어느 아이디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원격으로. AS 기사가 내 PC로 원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돼요? PC의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고쳐주는 것들. 고쳐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들. 기술 지원해 주고, 이거는, 수리가 안 되네요.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리무팅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기술 생성형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제 아예 사람 자체가 여기 관여하지 않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셀프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유소에 딱 들어갔는데 주유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기름을 넣으려고 한다. 셀프 주유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셀프 주유소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셀프 주유소에서 그냥 어리버리한 흉내만 조금 이렇게 내면요, 바로 직원이 와서 저거 누르세요. 처음이세요? 저 누르세요. 누르세요. 절대로 해주진 않아요. 알려줍니다. 뭐 누르고 뭐 누르고 뭐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어. 사실 그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예. 근데 이게 철저하게 이게 잘 지켜지는 데가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주유소에 이렇게 가면 주유소 이제 가솔린 그 레인이 이제 딱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넣고 어떻게 돼요? 이제 계산하러 갈 때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네트워크가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주유소 안에 그 사무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주로 이제 슈퍼마켓하고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럼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몇 번 레인에 내가 뭐 했다 그러면 거기 딱 떠요. 몇 번 레인에 가스 얼마큼 충전했는지 가솔린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결제하고 이제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동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참 편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형태의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특성이 가지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좀 보면 되고. 그러니까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번 서비스 접점에 대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접점, 서비스 접점. 서비스 접점은요, 이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접점이니까 고객과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서비스 접점이에요. 그죠? 대면 접촉에서 나오는 것도 서비스 접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사하고 통화하는 거야. 그죠? 예약할 때 전화해 가지고 뭐 어디 몇 시에 뭐 예를 들면 식당 예약을 하는 거야. 전화해 가지고 식당 예약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 이제 상담원하고 그쪽 직원하고 이제 어, 식당의 주인하고 통화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가서 예약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비대면
비대면 정보기술을 이용한 접점은 다 된다. 이 서비스 접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화, 인터넷, 음, 전화,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 뭐 있어요? 스마트폰도 있죠. 이것들도 다 비대면 접점에 해당됩니다. 이게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쫙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도로, 이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가상사리에 기둥이 서 있는데 여기에 M자가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M자가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M자가 딱 써 있어요. 여러분 요 마크가 뭐죠?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렇게 M자 딱 돼 있으면 그게 뭡니까? 이 맥도날드죠. 이게 지나가다가 그 마크를 딱 본 순간 어때요? 저기 햄버거 가게에 맥도날드 있네. 그죠? 사실은 그 마크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상품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저희가 못할 것도 없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맥 같은 거. 그 마크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빅맥이 딱 떠오르게. 이게. 이것도 이게 뭘까요? 요거. 회사 로고, 마크 요런 거. 요게 다 뭐가 돼요? 이게 접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객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접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접점의 특성들, 이거 5가지로 이제 크게는 대면과 비대면.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사람 접촉에서 기계가 수반된 서비스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셀프 서비스, 인터넷 기반해 가지고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내가 정보 서비스라든지 어떠한 비대면의 어떠한 가상 화면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인공지능의 무슨 터치 스크린을 내가 그냥 이렇게 누른다든지, 컴퓨터에 뭐 화면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셀프 서비스에 해당돼요. 이게 셀프 서비스는요, 여러분들 왜 나왔을까요? 이 셀프 서비스는. 이게 셀프 서비스는요, 이 동기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제공하는 이 공급자죠. 공급자의 주요한 동기가 있어요. 공급자들은 셀프 서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걸 저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냐면 비용 절감이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돼요? 직접 사람이, 직원이 거기서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건 투입함으로 인해서 비생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돼요? 기계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전체 고객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을 짧게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서비스 공급자의 기본적 동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있어요. 소비자 측면에서도. 셀프 서비스를 하게 되면요, 바로 뭐냐면 비용이 저렴해지고, 우리나라 셀프 주유소, 뭐 알뜰 주유소나 셀프 주유소에서 같은데 기름 한번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나한테 특화되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요즘엔 정보 기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했으니까 아이디 카드나 뭐를 딱 집어넣으면 특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차별적인 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제공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객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긴 합니다만, 일부긴 합니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셀프 서비스가 굉장히 이점으로 이제 인지하는 그러한 고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객들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어떠한 이익을 더 늘리고, 이것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셀프 서비스예요. 이게. 그래서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바운드 콜을 이제 전화가 딱 들어오면 그 인바운드 콜 AS라든지 뭐 상담 전화라든지 전화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콜센터에서 그 콜에 대해서 한 건 처리를 할 때 보통 10달러 정도, 10달러 정도의 비용이 이제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바운드 콜 하나 콜을 처리할 때. 예. 근데 이거를 셀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에 뭐 FAQ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인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FAQ 같은 거 막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조회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0센트 밖에 안 된대요. 7달러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10센트 밖에 안 들어가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향상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는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FAQ가 뭔지 알죠? 이게 FAQ가 이게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answer에 저기 저기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과 답변이잖아요. FAQ가 이게. 그래서 이 FAQ를 통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내 문제가 여기 있네. 그래서 해결해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요. 이 FAQ를 좀 더 발전시켜서 뭐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챗봇 만들었죠, 챗봇. FAQ의 발전된 형태가 챗봇이에요, 챗봇. 채팅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로봇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것에 가장 가까운 FAQ의 어떠한 것을 딱 제시해줘요, 이게. 어. 그래서 그렇게 제시해가지고 그걸 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담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상담사 연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때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쓰이게 된다. 우리 요거 하나만 하고 요번 시간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우리 정보 기술을 5가지 서비스 접점에서 쓰는 이러한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접점, 대면 접점에다가 뭐 전화, 인터넷 무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 이러한 것들이 다 대면 접점에 포함된다고 얘기했고 접점의 구성 요소와 서비스 조직, 그다음에 현장 직원, 그다음에 고객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이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접점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지배한 누가 이 삼각형의 이 구조를 지배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서비스 조직 요 가로 열고 씁시다. 여기다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입니다. 서비스 조직이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전체 주도권을 갖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통제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현장 직원에 대해서 자율성을 뺏어버려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권한을 뺏어버리고, 즉, 서비스 조직이 접점을 통제한다는 말은 기업의 서비스 전달 과정에 전략이 어떠한 전략을 쓰겠다? 원가 우위 전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원가 우위 전략을 쓰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객이 자율적, 즉, 자율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권한을 위임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이 고객한테 차별적 가치의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권한이 있어야 돼. 근데 원가 우위 전략을 쓰는 서비스 조직에서는, 즉 서비스 조직이 통제한다는 얘기는 원가 우위 전략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율성을 주지 않아요. 권한 위임하지 않아. 어떻게 돼요? 효율성을 갖고 줘요.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이게 테이블 회전율 강조하는 거예요. 회전율을 굉장히 이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로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조직이 통제한다는 얘기는 1, 2, 3, 4에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비스 조직이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서 현장 직원을
통제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요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어떻게 돼요? 표준화되어져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커팅 4조각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화이트 치즈 빼고 옐로우 치즈 빼고 화이트 치즈 넣고 그다음에 양상추 빼고 제가 막 이렇게 개별적인 요구를 해줘요.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권한도 없어요. 그렇게.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정해져 있는 세트 메뉴만 파는 거야. 거기에 있는 단품하고 그냥 세트 메뉴. 거기에 있는 거 안에서만 그냥 골라서 선택해서 말만 해주면 돼. 그거 외에는 이 사람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즉 바꿔 얘기하면 접점에서 주문받고 딜리버리 해주는 요거 하나야. 딱 그 역할이. 자기의 맡은 역할 그 하나만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뭐예요? 생산 라인 방법으로 분업화 시켰네. 그죠? 이게.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비스 조직이 접점을 지배하게 되면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현장 직원의 자율성과 권한 위임을 뺏어버려요. 즉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회전율을 중시하면서 정해져 있는 역할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현장 직원에 대한 그러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또 서비스 조직과 고객과의 관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비스 조직이 접점의 구조를 접점의 이거를 지배하게 될 경우 즉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지배한다는 얘기는 서비스 조직 기업이 접점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고객의 개별적인 만족을 극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때 여러분들 고객의 개별적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어쩔 때 고객의 개별적인 만족을 극대화시켜줘요. 맞춤형 서비스 해주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족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음. 그러한 측면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서비스 조직이 접점을 지배하게 되면 현장 직원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효율성을 강조해서 권한 위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서비스 조직이 접점을 지배하게 되면 고객하고의 제공하는 것들을 만족보다는 효율적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찍게 됩니다.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디 이 접점의 삼각형에서 어떤 분야를 누가 통제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직원한테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율적인 서비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위임해 주고 스스로 고객한테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딱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장 직원은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효율성보다는 자율성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보다는 만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이게.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장 직원과 고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지배하냐에 따라서. 고객이 서비스 업점을 전체 지배하는 경우는 뭐 딱 두 가지예요. 고객이 서비스 업점을 딱 지배하는 경우는 하나는 셀프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공급자가 없어. 내가 들어와서 그냥 거기 프로세스 따라가지고 쭉 이용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셀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죠. 이게 공급자 없이 시작과 끝을 다 고객이 해야 되고 그것과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서비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맞춤형 고객화 서비스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풀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주문형 서비스죠. 풀. 주문형 서비스의 그 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주로? 형사재판의 변호사. 형사재판의 변호사는 우리 고객이 죄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다 맞춰줘야 돼. 그죠? 이게. 그래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가거나 하나는 어떻게 돼요? 고객이 전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형태.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특성으로 이게 서비스 접점이 구분되더라. 그래서 서비스 조직의 이 접점을 지배할 때 그러한 재량권과 고객에 대한 선택 사항이 축소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 우리 슈메너가 지셨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표준화 서비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량 생산의 방법을 쓰는 그러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겠고 현장 직원이 서비스 접점을 지배할 때는요. 고객의 통제권이 하락해서 신뢰도가 증가해요. 고객의 통제권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현장 직원이 접점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돼요? 지시하고 통제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문 직원의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객 스스로가 통제하는 이러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적인 그 현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서 아, 저 사람 전문가 맞네.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접점 지배한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단적인 표준화, 셀프 서비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극단적인 고객화, 형사재판 변론하는 거,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특성으로 좀 이제 음, 하고 이어서 다시 쉬었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